저와 남편은 직장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그마한 회사였는데 사장이었고 직원이라고는 4명뿐인 작은 회사였죠. 거의 초창기 멤버로 들어가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애 감정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를 위해서 일했고 아이디어를 냈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일하라고 하면 못할 정도로요. 그렇게 저희는 1년 만에 꽤나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친하긴 했었지만 정말 일적으로 많이 부딪혔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도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그 정도의 거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회사가 점차 커지게 되면서 직급도 생기고 체계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초창기 멤버로 빠르게 승진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과 부딪히는 일도 많아졌었어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일이라고 하면 물불 안 가리고 정말 회사를 크게 키워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하루하루 그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의 성공이 저의 기쁨이 되었죠. 일을 잘하는 남자가 멋져 보인다는 것을 1년이 지난 후에야 여유를 갖고 그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점차 커가는 회사, 그리고 사장과 저의 자리는 점차 올라갔고 저희 회사는 이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나름 조금 월세 좀 낸다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며 회사가 조금 더 넓어지는 바람에 저는 사장이었던 남편을 조금 더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죠. 보이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저도 남편에 대한 마음을 알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가는 시간에 사장님과 마주쳤고 같은 건물에 있어도 보기 힘들다며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남편이 갑자기 저녁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이유로 저를 보고 싶었다고 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늘 보고 싶었기에 거부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꽤나 오래도록 같이 일했던 사람이기에 저는 사장이라는 거리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런 생각이었죠. 저희는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사업의 파트너로 그리고 연인으로 애정을 키워나갔습니다. 거의 만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정말 회사는 많이 성장했고 나름 저희도 많이 성장을 했었어요. 어느 날 프로포즈를 하는 남편을 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반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더 열정적으로 일했네요. 같이 살고 같이 퇴근하고 같이 출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희는 나름 행복했었어요. 1년 후에는 아이를 가지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딱 시기에 맞게 저희 딸도 저희에게 축복처럼 내려왔었답니다. 일은 남편이 맡기로 하고 저는 태교에 전념했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복귀를 하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저는 태교에 전념을 하며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태어났고 정말 살면서 처음 가져보는 아이라서 그런지 애정을 쏟아부었었어요. 남편도 술 먹고 일찍 들어오려고 하고 무엇보다 점심시간에도 애 한번 보겠다며 그 거리를 차를 몰고 오더라고요. 아빠에게 딸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예뻤을까요? 저희 남편은 아이를 위해서 더욱더 승승장구했고 진짜 흔하게 말하는 부자까진 아니었지만 흔히 말하는 잘 사는 사람들의 아파트, 좋은 차, 그렇게 점차 안정적으로 살게 되었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커갔고 정말 저희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었네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아이가 크니까 일을 나가고 싶은 욕심이 크더라고요. 원래라면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일을 나가기로 했었지만 막상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니 저도 할 게 없어서 일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반대하더라고요. 하지만 원래부터 일을 하던 사람이 몇 년간 그렇게 일도 안 하고 아이만 키우다 보니까 솔직히
우울증 같은 것도 오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잘해주기도 했었지만 솔직히 일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일에 워낙 열정적인 사람이라서 집에 있을 때도 일을 생각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먹고 사는 게 모두 다 남편 덕이다 보니까 그렇게 따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었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섭섭함이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이가 너무 이쁘기도 했었지만 무언가 아이도 학교를 가고 남편도 회사를 가면 혼자 남겨진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친구도 없었고 회사가 정말 낙이었거든요. 몇 달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남편은 저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섭섭한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아주더라고요. 물론 너무나도 행복한 생활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무언가 약간의 서운함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잘 봐주시는 분을 알아보기로 하고 모든 것이 결정된 후에 회사에 복귀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물론 아이가 퇴근을 하는 시간에는 맞춰서 제가 먼저 퇴근을 하기로 남편과 상의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저는 그 사이에 집안일을 해주실 분도 구하게 되었죠. 성공적으로 복귀를 했었는데 막상 일을 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점차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부탁을 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렇게 남편과 다툼도 꽤나 있었습니다. 처음 약속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때 굉장히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없어도 되는 일인데 사람들과 일을 하고 부대끼는 시간들이 좋았고 무엇보다 저를 찾는 것 같아서 좋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부모님에게 아이도 적응을 하면서 그렇게 괜찮아지는 듯 했었어요. 그런데 저의 욕심은 계속되었죠. 갑자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집안 사정 때문에 관두신다고 하고 제가 집에 있어야 할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아이에게는 밥 챙겨 먹으라고 할 때도 있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저에 대한 마음을 닫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도 일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 건 전혀 상관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말에는 일을 해서 힘들다는 핑계로 아이와 대화를 하지 못했었고 그나마 남편이 아이와 대화를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점차 심해지면서 남편과의 다툼도 많아지고 집에서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날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었네요. 아이가 늦게까지도 집에 안 들어가고 밤에 제일 안 좋은 아이들과 놀다가 지나가는 아이와 시비가 붙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일진들과 다른 학교 일진들의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는 그냥 친구들과 있었던 것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갔었고 그날 이후로 아이에게는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아니라고 하길래 믿어줬었습니다. 그냥 한번 우연이겠지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그 후로는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일이 아주 잦았고 남편도 그것 때문에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더라고요. 아이가 부모 없는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밖에서 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이야기를 해보니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었어요. 정말 하루하루 사고를 치는데 이제는 대놓고 치더라고요. 아이를 달래보기도 하고 혼내보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남편이랑 둘 다 칼퇴를 하면서 아이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왜 이제서야 이러냐고 내가 필요할 때는 왜 없었냐고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는 이미 많이 엇나갔고 저희랑 대화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일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이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선택했고
저는 아이의 곁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아이가 많이 엇나간 후라서 그런지 정말 잡기 힘들더라고요. 대화도 많이 해보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했었어요. 학교도 잠시 그만두었습니다. 거의 그렇게 아이를 잡기까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남편과도 많이 싸웠고 그때 생각하면 정말 가족 모두 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바로잡고 아이도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성인이 되어가면서 저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하는 듯 했죠. 대학까지 입학을 하고 아이는 꽃집을 하고 싶다고 해서 꽃집을 열어주었어요. 저희는 가업을 물려받으라는 것까지는 전혀 바라지 않았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호되게 아이의 등을 본 이후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밀어주려고 했었고 사업 또한 배운다고 하면 알려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꽃집을 시작하고 아이는 조금씩 행복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가족과의 사이도 많이 괜찮아졌었네요. 그러한 시간이 1년이 되지 않아서 딸아이는 사내아이를 데려왔었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대했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렸고 아직까지 창창한데 그렇게 가버리면 딸아이도 후회할 것 같아 일단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어릴 때 저희에게 상처를 받은 아이였어요. 돌변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는 또 저의 길을 막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일단 데려와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 정말 저희 가족이 되려고 하는지 너무 예뻐 보였어요. 훤칠했고 무엇보다 저희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와 남편의 옛날 모습이 그려질 정도로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당차게 저희 아이와 결혼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취직을 준비하고 있지만 취직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남편도 처음에는 반대했었지만 막상 만나보니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어쩌겠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자신의 회사에 들어오라고 말이죠. 딸도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둘을 허락하면서 1년 뒤에 결혼을 약속하고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사위가 된다면 나중에 회사까지도 물려줄 생각이 있어 보였어요. 일단은 우리가 키워보자는 느낌이었죠. 거의 8개월 정도 되었을까요? 일도 너무 잘했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남편의 눈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일을 배우면서도 너무 잘하는 게 눈에 보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많이 보였다고 해요. 저도 한 번씩 찾아가 보고 딸도 찾아가 봤는데 늘 생글거리는 얼굴로 그렇게 저희를 맞이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남편도 아주 칭찬하고 저희도 딸이 남자 보는 눈이 있다면서 좋아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딸에게 헤어지자는 말만 남기고 없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헤어지자는 통보에 딸도 그리고 보고 있었던 저희 부부도 완전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꽃집도 나가지 않고 갑자기 사라진 자신의 남자친구를 찾는다며 난리였고 남편도 약간 멍하게 있더라고요. 나름 그 시간에 일을 하면서도 정도 많이 줬던 모양입니다. 싹싹하고 잘해서 누가 봐도 탐내는 인재였고 취직 준비 중이라서 데리고 오기는 했었는데 면접을 봤어도 무조건 통과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남자를 찾으러 간다고 하면서 울며 불며 난리 쳤어요. 그렇게 겨우 아이를 진정시키고 일단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죠. 일주일이 흘렀는데 정말 아무 연락도 없더라고요. 물론 집에도 찾아가 봤지만 이미 잠적을 한 상태라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집은 이미 비어있는 듯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흐르고 도저히 연락이 되지 않자 딸은 미칠 듯이 울더라고요. 남편도 답답하기만 하고 저도 답답하고 딸은 집 앞에서라도 기다려본다고 하면서 나가버렸고요. 처음에는 말렸지만 지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게 놔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딸을 내버려 뒀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 무작정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딸은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연락은 했었지만 거의 그 남자의 집 앞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짐은 안 뺐으니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이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딸이 돌아왔는데 남자친구를 데리고 들어왔더라고요. 정말 많이 수척해진 모습.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만난 듯 했어요. 아이의 남자친구를 보면서 왜 그렇게 숨어버리냐고 타이르듯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딸이 이 사람 이야기 좀 들어보래요. 남편도 부르고 이야기를 해보라며 저희는 둘러앉았죠.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도대체 어디가 있었으며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기 아버지가 저희 회사를 다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꽤나 저희와 오래도록 일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말라가기 시작했고 점차 의욕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수척해진 아버지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나 생각을 했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지켜봤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회사에서 잘려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터덜터덜 박스를 털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모습에 그때 직감을 했었다고 합니다. 몇 달을 술로 보냈고 정말 힘들어 보이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도 울었다고 하네요. 어린 나이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버지를 그냥 바라보기만 했고 하나밖에 없는 부모였기에 더욱더 애틋하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놀라서 뛰쳐나가 보는데 강의 다리 위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이 보였고 이미 구조대도 와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아버지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짐을 한 거죠. 대표가 직접 면접을 볼 정도로 각별했고 늘 술 한잔 하시면 대표님이 좋다 하는 말만 반복하셨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동안 뭐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성인이 되어서 저희 딸을 찾아낸 거죠. 저희 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희 남편에게 복수를 하려고 말입니다. 의외로 계획은 술술 풀렸다고 합니다. 좋은 집안이 아니라고 해도 받아주고 회사에도 취직까지 시켜주니 딸과의 불화가 먼저였는데 그것조차 쉬웠다면서요. 너무 쉬워서 살짝 놀라기도 했다죠.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마음을 잡았다고 해요. 의도적으로 접근했지만 너무 서글서글하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모습에 솔직히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잡아준 건 남편의 한마디였죠. 회사로 들어오라는 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였습니다. 저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기회다 생각을 하고 회사로 들어가서 정말 들키지 않도록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막상 하다가 자신의 아버지의 실체들을 알아보니 하나하나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가 아마 저희 남편과 제가 아이 때문에 회사 일에 신경도 많이 못 쓰고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흔히 말하는 아이디어를 뺏기셨고 그것 또한 꽤나 저희랑 오래 함께했던 초창기 멤버의 짓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당시에 사장도 정신이 없었고 저까지 비워져 있는 상태라 회사를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돌아갔었는데 그게 금액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저희는 개발에 있어서는 그 사람 하나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제대로 대접을 해줍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회사가 커온 것도 있고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뺏기고 그걸 말했다가 모든 직원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사장님에게 전달을 하려고 써보았지만 늘 비워져 있었던 사장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남편을 만나기가 힘이 들었던 거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당했는데 그것 또한 남편도 잘못 알고 있었고 큰 실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해고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남편도 딸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에 모든 것들을 그냥 결제한 게 사실이고요. 그게 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막상 그렇게 알아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었고 하나같이 자신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모습에 모든 것을 깨달았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했을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말이죠. 모든 것들은 사장의 결제가 아니었고 한 사람의 만행으로 인해서 저질러진 부분이었죠. 그래서 떠났다고 합니다. 너무 양심에 찔리고 자기가 무슨 끔찍한 짓을 했는지 놀라서요. 멀리 멀리 떠나려고 했었는데 자기도 급하게 마음을 먹는 바람에 집 정리까진 못했던 거죠. 모든 것을 버리려고 했지만 저희 딸과 나눴던 반지가 아직까지 그곳에 있어서 새벽에 그걸 가지러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딸의 눈에 보인 것이고요. 참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착한 아이가 어려운 가정생활을 했고 무엇보다 저희도 아는 사람의 아들이기에 더욱더 참담했습니다. 그 후에 사정은 듣지 못했기에 남편도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냥 서로의 오해다 보니 넘어가자고 말이죠. 저희도 그때 당시에 회사에 신경을 못 쓴 것도 맞기도 하고 저희 직원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으니 저희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가서 그 간부와 이야기를 하였고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하다가 밤새도록 찾은 증거 자료들을 내미니 그제서야 실토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회사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빼앗고 회사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개발자 이름 또한 원래의 이름으로 돌렸던 거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직원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딸에게 신경을 썼었다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들. 저희 딸아이와 사이는 결혼을 해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돈이라고 불러야겠죠. 사돈 어른의 묘자리도 찾아뵙고 그렇게 인사도 드리면서 말이죠. 몇 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어디에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품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의 인연이고 사돈이 저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날에는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